여러분,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60대가 넘어서는 운동도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이런 통념을 시니어 여러분께 맞는 안전하고 오래가는 방식으로 바꿔드리려 합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피해야 할 운동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간 루틴까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도 불안하셨다면 괜찮습니다. 함께 하나씩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답을 찾으면서 안도와 희망으로 마무리해보죠. 여러분, 혹시 요즘 운동을 하고도 몸이 더 뻐근하거나 관절이 욱신거리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인데 왜 몸이 더 힘들어질까요? 사실 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연골이 얇아지고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어요. 혈관도 젊을 때만큼 유연하지 못하죠. 20대, 30대에 버텼던 강도의 운동도 이제는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새 스프링과 오래된 스프링의 탄력이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젊었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운동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춘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인 박춘자님은 간호조무사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은퇴 후 건강관리를 위해 새벽마다 줄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0개씩 뛰시다가 점점 개수를 늘려서 한 달 만에 500개까지 늘리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릎이 점점 붓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지는 증상까지 생겼죠. 그분이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줄넘기 자체는 좋은 운동이지만 60대 이후에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특히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 관절과 연골이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박춘자님은 줄넘기 대신 실내 자전거로 운동을 바꾸셨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하되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훨씬 줄인 거죠. 처음에는 아쉬워하셨지만 2주가 지나자 무릎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계단 오르기도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운동을 즐기는 마음이 되돌아온 것이었어요. 통증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실내 자전거 40분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하시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많이 하고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루틴을 한번 진단해보고 위험한 요소들을 덜어내며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강도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운동 옆에 충격이 큰지, 몸을 비틀어야 하는지, 고강도인지 표시해 보시면 됩니다. 표시가 많이 붙은 종목부터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탄력 밴드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휴식일을 먼저 계획하는 것입니다. 한 주의 휴식일 2일을 먼저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 사이에 운동을 배치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과도한 운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왜 자꾸 시릴까요? 허리가 왜 끊어질 듯이 아플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원인 중 하나가 금지 운동 6가지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위험한 운동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점프성 동작은 무릎의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을 가해요. 고중량 웨이트 훈련은 디스크나 회전근개에 부담을 줍니다. 장시간 등산과 격투성 스포츠는 심혈관 위험과 낙상 위험을 높이죠. 무릎을 꿇고 하는 동작과 과도한 신전을 요구하는 요가 동작들은 관절과 신경을 압박할 수 있어요. 이런 위험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만수님은 68세로 전기기사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시고 열심히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특히 하체 근력을 키우려고 레그프레스 기계를 이용해서 무거운 중량으로 운동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젊었을 때 몸을 많이 써서 일하셨던 터라 어느 정도 무게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점점 중량을 늘려가며 운동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자 허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굳은 느낌이 들었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펼 때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하셨는데
어느 날 레그프레스를 하다가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심한 통증을 느끼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갑자기 무거운 중량으로 운동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된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어서 충격에 더 취약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이만수님은 운동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고중량 레그프레스 대신 탄력 밴드를 이용한 스쿼트 동작을 배우셨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도 반복하셨고요. 무게는 가벼웠지만 반복 횟수를 늘려서 근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치료와 함께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통증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3개월 후에는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예전보다 허리 주변 근육들이 더 안정적으로 발달한 것을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탄력밴드 운동과 의자 일어서기 동작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만수님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금지해야 할 6가지 운동을 즉시 안전한 대체 운동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프 동작은 실내 자전거로 바꾸고 장거리 등산은 평지 걷기로 대체하세요. 고중량 웨이트는 가벼운 무게로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꾸고 격투성 스포츠는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꿇는 동작이나 과도한 신전 동작은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하는 스트레칭으로 바꾸시고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줄넘기나 하이임팩트 에어로빅 같은 점프 운동은 수중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물의 부력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크게 줄여줍니다. 웨이트 훈련을 할 때는 통증이 전혀 없는 정도의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서 하루 걸러 하루씩 하시면 됩니다.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 나는 걷기만 해도 무릎이 욱신거릴까요?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유를 알면 해답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몸의 관절들은 각각 약한 부분이 있어요. 무릎은 특히 위아래로 가해지는 충격에 약합니다. 척추는 과도하게 뒤로 젖히거나 비틀리는 동작에 취약하고요. 만약 심혈관 질환의 이력이 있으시다면 대화가 가능한 강도 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안전선이에요. 이런 특성들을 이해하면 왜 특정 운동이 위험한지 명확해집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 여자님은 75세로 오랫동안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인터넷에서 본 계단 오르기 챌린지에 도전하셨습니다. 하루에 아파트 계단을 100층씩 오르내리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30층 정도는 무난히 할 수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늘려서 한 달 만에 목표인 100층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분 나름대로는 큰 성취감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무릎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를 때는 그나마 견딜만 했는데 내려올 때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며칠 쉬면 나아질 것 같아서 계속 하셨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나중에는 평지를 걸을 때도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무릎 연골에 염증이 생겼고 관절 주변 근육들도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계단 내려오기 동작이 특히 무릎에 부담을 많이 준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는 무릎이 체중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데 이때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지 걷기보다 몇 배나 크다는 것이었죠. 의사 선생님과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정 여자님은 운동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계단 오르기 대신 아쿠아로빅 수업에 참여하시고 태극권도 배우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시원하긴 했지만 운동이 되는지 의심스러우셨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무릎 통증이 줄어들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쿠아로빅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재미있어 하셨고요. 태극권도 처음에는 동작이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몸의 균형감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셨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4주 후에 나타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보행거리가 이전보다 1.5배나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500m 정도 걸으면 무릎이 아팠는데 이제는 700m 이상 걸어도 괜찮았습니다. 수중에서의 부드러운 운동과 태극권의 균형 훈련이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들을 더 효과적으로 강화시켜준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 정 여자님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운동의 목적은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말이에요. 지금도 주 2회 아쿠아로빅과 주 2회 태극권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해결책의 핵심은 충격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물의 부력을 이용하거나 기구의 지지를 받거나 평지에서 하는 운동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요.
코어 근육은 천천히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심폐지구력은 저강도로 오랫동안 지속하는 방식으로 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 2회는 수중 운동이나 실내 자전거를 30분씩 하시고 주 2회는 탄력 밴드 운동을 15분씩 해보세요. 균형 훈련은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서기 30초씩 3회 하시면 됩니다. 넘어질까 하는 불안감부터 줄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운동을 하는 중에 어지럼증이나 근육통, 무릎이 붓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신다면 지금의 운동 원칙과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새벽에 몸이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 한 번에 너무 오랫동안 하려고 집착하는 것, 무거운 기구에만 의존하는 것, 갑작스럽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 매일 고강도로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까지. 이런 6가지 습관은 부상을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잘못된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은실님은 66세로 초등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시는 성격이라 은퇴 후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으로 운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셨는데 점점 속도를 높여서 한 달 만에 거의 전력 질주에 가까운 속도로 뛰고 계셨어요. 운동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준비 운동도 대충 5분 정도만 하시고 바로 높은 강도로 시작하셨죠. 문제는 새벽 시간에 나타났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러닝머신에서 빠른 속도로 뛰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하려고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기계를 멈춰야 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비슷한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혈압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새벽 시간대의 급격한 고강도 운동이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새벽에는 우리 몸이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라서 심박수와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준비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과 관절이 운동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충분한 준비 없이 바로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죠. 또한 수분 섭취도 부족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면서 몸이 탈수 상태에 가까웠던 것도 어지럼증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운동 처방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오은실님은 운동 시간과 방법을 모두 바꾸셨어요. 새벽 5시 대신 오전 9시 이후에 운동하시기 시작했고 러닝머신 속도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준비 운동 시간을 10분으로 늘린 것이었어요. 새로운 루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2주 후에는 오히려 예전보다 운동이 즐거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강도에서 하니까 운동 후에도 상쾌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셨대요. 3개월 후에는 운동 시간을 40분까지 늘릴 수 있었고 체력도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준비 운동의 효과를 크게 느끼셨어요. 목과 어깨를 돌리고 고관절과 발목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10분 동안 하고 나면 몸이 운동할 준비가 된다는 것을 체감하셨거든요. 지금은 준비 운동 없이는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실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은실님이 깨달은 안전 6원칙이 있어요. 첫째,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 둘째, 운동 중에도 대화가 가능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 셋째, 균형을 잃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하는 것. 넷째, 10% 법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리는 것. 다섯째, 충분한 회복일과 수분, 단백질을 확보하는 것. 여섯째,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개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목에서 시작해서 어깨, 고관절, 발목 순서로 10분간 준비 운동을 하세요. 이것을 습관화하시면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운동 전과 운동 중, 운동 후에 3번 나누어서 소량씩 수분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섞어서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계획이 없으면 어떤 날은 과하게 하고 어떤 날은 빼먹게 되기 쉬워요. 한 가지 운동만 계속 고집하면 특정 관절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어요. 또한 같은 동작만 반복하면 금세 지루해져서 흥미가 떨어지고 결국 지속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에요. 기록을 세우거나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낙상을 예방하고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거든요. 이런 깨달음을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도연님은 70세로 은퇴 후 목공을 취미로 즐기고 계세요.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동네를 걷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30분씩 가볍게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재미를 느끼시면서 걷는 시간과 거리를 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걷기 시간이 1시간 30분까지 늘어났어요. 매일 같은 코스를 걸으시면서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끼셨죠? 하지만 문제는 2개월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발목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며칠 쉬면 나아질 것 같았는데 쉬어도 통증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걸음을 내디딜 때 발목이 뻣뻣하고 아팠어요. 1시간 넘게 같은 동작만 계속하다 보니 발목 관절에 무리가 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과사용으로 인한 염증이라고 진단했고 잠시 운동을 쉬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한도연님은 운동을 완전히 쉬는 것이 아쉬웠어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숙면도 잘 취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운동 방법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새로운 계획은 이렇게 짜여졌어요. 월요일에는 평소처럼 걷기를 하되 30분으로 줄이고 화요일에는 실내 자전거를 30분 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탄력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15분 하고 목요일에는 균형 운동 10분과 가벼운 걷기 20분을 조합했어요. 금요일에는 다시 걷기 40분을 하고 토요일에는 탄력 밴드 20분과 균형 운동 10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완전히 쉬는 날로 정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으셨지만 2주 정도 해보니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무엇보다 발목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동작만 하지 않으니까 특정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분산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운동이 더 재미있어진 것이었어요. 월요일에는 날씨를 보며 걷기 코스를 정하는 재미가 있었고 화요일에는 실내 자전거를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탄력 밴드로 근력 운동을 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목요일에는 균형 운동으로 몸의 안정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발목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화들도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을 더 깊이 자게 되었고 목공 작업을 할 때 손의 정교함도 늘어났어요.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몸 전체의 협응력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한도연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운동을 다양하게 하니까 몸도 덜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에 쉬는 날이 있으니까 운동하는 날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지금도 이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시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한도연님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양성과 휴식의 중요성이에요. 제안드리고 싶은 주간 루틴은 이렇습니다. 월요일에는 걷기 30분, 화요일에는 자전거 30분, 수요일에는 밴드 운동 15분, 목요일에는 균형 운동 10분과 걷기 20분, 금요일에는 걷기 40분, 토요일에는 밴드 운동 20분과 균형 운동 10분, 일요일은 완전 휴식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의 질환이나 관절 상태에 따라 강도나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셔야 해요. 함께하는 동네 모임이나 복지관 수업에 참여하시면 지속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날 통증이 10점 만점에 3점 이상이면 강도나 시간을 즉시 30%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일기장에 오늘의 운동 강도와 통증 정도, 수면의 질을 한 줄씩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내 삶을 오래 지키는 소중한 기술입니다. 젊었을 때의 방식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고 내일도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오늘부터 금지 운동들을 안전한 대체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대화가 가능한 강도를 지키시고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루틴을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처음에 느꼈던 불안은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가라앉을 것이고 그 이해는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오래 그리고 건강한 걸음들을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올바른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함께 시작해보세요.